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골대녀 챌린지 리그 5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탑걸과 원더우먼의 경기입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란히 7경기씩을 치루었습니다. 창단 동기죠. 탑걸은 7경기에서 3승 4패, 원더우먼은 7경기에서 4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이 맞붙은 적 2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맞대결은 신생팀 간의 평가전이었죠. 당시에 원더우먼이 탑걸을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송소희, 황소윤, 쏘쏘 콤비가 골을 넣었고요. 원더우먼은 2골이 자책골이었던 불운함도 있었습니다. 한편 바다 선수가 득점을 했었죠. 두 번째 맞대결은 시즌2 3라운드였습니다. 3라운드면 양팀 다 와일드카드, 주명, 김보경을 장착한 상태였죠. 이 경기에서도 쏘쏘 콤비 송소희 황소연 선수가 한 골씩을 넣고 이번에도 자책골을 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한편 김보경 선수가 어마어마한 프리킥 골을 넣었던 경기였습니다. 챌린지 리그 들어와서는 탑걸은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원더우먼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전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독들의 성적입니다. 최성용 감독은 2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범석 감독은 1승 1패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탑걸은 4골에 11실점. 여전히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요. 원더우먼은 16골에 14실점. 골과 실점 둘 다 많은 팀입니다. 양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한 골 이러시, 유빈 선수 한 골, 4골 중에 2골이 자책골이었거든요. 역시 골 해결이 급선무인 탑걸입니다. 원더우먼 김희정 선수가 4어시, 키썸 2골 이러시, 홍자 김가영 선수가 각각 한 골씩, 이 신입생 3인방의 골 감각이 매섭습니다. 자, 한편 지금은 잠깐 은퇴한 송소희 선수가 8골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황소연 선수가 2골 2어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범석 감독의 원더우먼입니다. 투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1차전의 대승, 재미를 본 뒤부터는 이 포메이션이 고정화되고 있습니다. 요니피 키퍼, 키썸과 김희정이 수비에, 그리고 홍자 김가영 투톱이 나섭니다. 박슬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성용 감독의 탑걸도 투투 들고 나왔습니다. 아유미 키퍼, 체리나 유빈 선수 수비에, 김보경 문별의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감미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범석 감독은 슬기, 홍자, 가영 선수 3일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가져갔고요. 최성용 감독 또한 문별, 미연, 리나의 3일 로테이션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탑거리 원더우먼을 3대1로 이겼습니다. 김희정 선수의 자책골, 그리고 김보경 선수의 골. 자, 원더우먼 쪽에서는 유빈 선수의 자책골로 2대1로 만회를 했었죠. 하지만 후반 10분에 문별 선수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조 1위를 확정지은 탑걸이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11개 대 8개, 유효슛 5대 2. 원더우먼은 골퍼스를 한번 맞췄죠. PK 때. 자, 얼핏 보면 비슷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순도에서 달랐습니다. 3골을 뽑아낸 탑걸이었고요. 골에 근접한 좋은 찬스가 많았죠. 원더우먼도 찬스가 없던 건 아닙니다만 이 과거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명성에 비해서는 이 슈팅 숫자가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스 지표도 보시죠. 78개 대 42개. 시도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나고요. 성공에서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53개 성공, 19개 성공. 탑걸의 정확도가 67.9%입니다. 과연 슈퍼리그에 갈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더우먼 정확도 면에서 45% 정도이지만 실제 성공 개수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슈팅 개수도 마찬가지였죠. 이날 경기력이 어땠는지 확연히 보여주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트피스 숫자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27개, 14개. 이 14번 중에서 그래도 원더우먼, 특별히 김희정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낸 거죠. 킥인으로 자책골을 유도하고 사실은 본인이 PK까지 얻었습니다. 동점을 만들진 못했습니다만 시즌2의 정혜인 선수가 생각이 나더군요.
흔히 액셔니스타를 꾸역승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1대 0으로 혹은 승부차기로 어떻게든 이겨내는 팀의 면모, 필드 플레이에서 밀릴지라도 정해인의 킥으로 풀어가곤 했었는데요. 이날 김희정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탑걸과 원더우먼의 수비 지표가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원더우먼이 조금 더 많은 수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원더우먼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패스에서도 확연하게 밀리고 더 많은 찬스를 내줬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의 공격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수비 조직력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팀 키퍼 역시 요네피 키퍼, 아유미 키퍼 준수한 키핑력 세이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양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탑걸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성 패스가 있었습니다. 문별 선수의 골이 나왔죠. 왜 어시스트가 아니냐? 사실 코너킥에서 직접 딜리버리가 됐으면 어시스트일 텐데요. 홍자 선수를 맞고 굴절이 됐죠. 그래서 문별 선수의 골이 됐는데요. 실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어시스트 개수가 골 개수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굴절이 되는 경우에 어시스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PL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무위키에선 이거를 어시스트로 인정했던데요. 그건 예전 피파 룰인 것 같아요. 예전 피파 룰. 그러니까 PK를 얻은 사람한테도 어시스트를 주는 예전 EPL이 그랬거든요. 근데 한참 전에 없어진 룰인데 저는 좀 더 선진 축구 EPL을 비롯한 지금의 룰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라이브하는 진희님과도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이게 맞는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어시스트성 패스였습니다. 코너킥 했고요. 홍자 선수로 맞고 굴절된 것이 오히려 문별 선수에게 좋은 궤도로 흘렀고요. 문별 선수가 시원하게 오른발 슛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도 기록할 뻔했습니다. 김희정 선수의 자책골을 유도했죠. 김보경 선수의 킥인도 좋았습니다만 체리나 선수가 달려가면서 러닝 헤더를 시도했죠.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킥, 헤더가 모두 유도하는 데에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골에 관여했죠. 그리고 한 골 1어시도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1, 2차전부터 김보경 선수와의 합이 좋았어요. 결정적인 찬스가 매 경기마다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한번 공격 포인트가 되진 못했지만 그런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유빈 선수와 더불어서 아주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다 세트피스 시에 킥인뿐만 아니라 코너킥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팀원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보경 선수의 자유도가 올라갔죠. 공격에도 가담할 수가 있게 되면서 코너킥이나 킥인 때 슈팅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끼 역할을 하면서 문별 선수에게도 기회가 날 수가 있게 됐죠. 실제로 골이 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체리나 선수가 체력이 안 좋다는 말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즌2 극초반 처음 데뷔했을 때 평가전 할 때 그때면 뭐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부상을 당할 때 빼고 체리나 선수가 정상 컨디션일 때는 경기력도 좋을 뿐더러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리그 들어서는 더더욱 수중전도 치렀고요. PK까지 가기도 했고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나 체력적으로 붙이는 모습은 없었기에 좀 의아한 얘기였습니다. 체리나 선수의 체력 좋습니다. 자, 체리나 주장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에 힘이 쫙 풀리면서 잔디에 대자로 눕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 노력, 그리고 거리가 먼 안산까지 출퇴근하면서 연습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체리나 선수가 목표가 3승이라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슈퍼리그에 진출을 할 수는 있어도 3승으로 진출을 한다? 이런 것은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슈퍼리그 진출했고요. 3전 전승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탑걸의 분위기가 참 좋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비단 최성용 감독 체제뿐만 아니라 최진철 감독 체제였을 때에도 그랬죠. 이런 좋은 분위기, 좋은 팀워크를 만든 데에는 주장인 체리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3전 전승과 슈퍼리그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위치 선정이 정말 탁월합니다. 간작이라고 제가 라이브 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인자기 선수가 위치 선정이 탁월하죠. 자, 골대녀에는 조자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하나 선수인데요. 이 조하나 선수의 루트인 것 같습니다. 감미연 선수도 골맛만 본다면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요. 자, 유빈 선수의 킬패스가 있었죠. 감미연 선수가 슛을 했는데 빗 맞았습니다. 임팩트가. 그래서 소위 소녀슛처럼 되고 말았죠. 물론 요니피 선수의 선방도 있었습니다. 아까웠던 골 찬스였고요. 또 김보경 선수의 원더골이 터진 두 번째 골이 있었는데요. 슛할 수 있게 홍자 선수를 계속해서 스크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슈팅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 꾸준 일을 담당하는 게 또 감미연 선수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핸드볼 파울입니다. PK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가드하고 있던 손이 본능적으로 나갔어요. 감미연 선수도 의도를 한 건 아니었겠지만 팔이 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서 핸드볼이 되었습니다. 자, 평소에는 감미연 선수 몸을 사리지 않고 피지컬은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깡다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킥을 거침없이 몸으로 막아내곤 했는데요. 이날은 순간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PK가 들어갔더라면 2대2가 됐더라면 탑걸도 승부의 향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탑걸에겐 행운이었죠. 감미연 선수에게도요. 상대의 PK가 골포스트를 맞고 나가면서 2대1 리드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미연 선수 패스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시도 자체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체리나 선수와의 원투 패스, 2대1 패스죠. 연결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역습 시에 오프더볼 움직임 참 좋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쇄도하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실제로 김보경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늦어서 찬스를 놓친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최소 한 2골도 가능했던 경기였다. 만약에 감미연 선수가 이 마무리 능력만 갖춘다면 본인도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탑걸의 전력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3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라고 할 만했죠. 캐치도 3개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골킥과 스로우를 골고루 섞었었는데요. 심지어 골킥도 좋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결점이 없어 보여요. 자, 이날 경기는 앞선 두 경기보다는 상대 위협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세이브 판단력으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전반전에 나왔던 김희정 선수의 1대1 찬스가 있었죠. 각 좁히고 나와서 슈퍼 세이브를 했고요. 후반전에 김가영 선수의 유효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예 캐치해버렸죠. 이제 어지간한 슛은 캐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들이 질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실점이 있었습니다. 유빈 선수의 자책골이었죠. 자, 키퍼 바로 앞에서 유빈 선수를 맞고 굴절됐기 때문에 키퍼로서는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웠죠. 아유미 키퍼의 알까기 골이 되었는데요. 키퍼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후반전에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희정 선수가 낮고 빠르게 킥인을 했는데 똑같은 장면에 당하지 않았어요. 세이브를 해냅니다.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영리한 선수입니다. 아유미 키퍼. 좋은 골키핑 보여줬고요. 자, 탑걸의 3전 전승의 1등 공신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유미 키퍼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챌린지 리그 전체의 MVP급 활약을 3경기 내내 꾸준하게 기복 없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초반에, 방송 초반에 좋은 소식이 들렸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오나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인가요? 예,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또 연애도 하고 또 결국 좋은 소식도 들려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이 골대녀를 하면서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악플러들한테 시달리고 또 부상당하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본업을 제쳐두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질리고 후회되는 순간도 많을 텐데요. 이런 개인사적으로도 그리고 축구적으로도 좋은 활약과 또 소식이 들려오니까 개인적으로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흐뭇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유빈 선수에게도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탑걸 패스 플레이의 핵심입니다. 최성용 감독이 정말 핵심으로 생각하는 선수일 테고요. 원투 패스, 2대1 패스뿐 아니라 공격수들이 뒤로 다시 돌릴 때 또다시 앞으로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볼이 계속해서 잘 돌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유빈 선수가 해줬어요. 패스 성공률 아주 좋죠? 단순히 뒤에서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고 전방으로 계속 뿌려줍니다. 이 종패스를 넣어준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감미연 선수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시 기회이기도 했죠. 어시 하나가 아깝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유빈 선수 자책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서 바로 원바운드로 튀겨서 유빈 선수도 좀 처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유빈 선수 자책골이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좀 옹호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회피가 없다는 것이고 본인의 역할, 나를 맞고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또 경험치의 영역입니다. 라이브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낮고 빠른 볼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아유미 키퍼와의 콜플레이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유미에게 내가 맡겨야겠다. 그래서 아유미가 충분히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캐치를 하든지 처리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 혹은 유빈 선수가 관여할 거라면 확실히 빠뜨리지 않아야겠다. 특히 다리 사이로 뭐 이런 것도 경험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 원더전 3연전에서 탑걸 팀적으로는 계속 자책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이죠. 평가전 때 바다 아유미, 시즌2 경기 때 바다 선수가, 그리고 이번 경기 유빈 선수까지 원더전에서는 자책골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 네 번째 맞대결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지요? 궁금해지고요. 유빈 선수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패스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탑급 수비수 대열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중이고요. 슈퍼리그로 올라가면 수많은 공격수들과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김가영 선수라는 아주 준수한 선수죠.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인데 재밌는 매치업을 또 보여줬거든요. 뚫리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보경 선수 정말 오랜만에 골이 터졌습니다. 원더골을 집어넣었어요. 골대녀 통산 개인 두 번째 골이고요. 원더우먼한테만 두 골을 넣었습니다. 또 진기록을 썼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자책골 유도가 있었죠. 선취골이었죠. 김보경 선수의 날카로운 킥인이 있었고요. 체리나 선수의 헤더를 겨냥한 거였죠. 두 선수의 합작이 이루어지면서 김희정 선수 시야를 가린 측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골 정말 멋있었어요. 발바닥으로 잡아놓고 다시 한번 차기 좋게 아웃사이드로 밀어넣죠. 오른발에 놓고 자, 오른쪽 골대 구석으로 마치 손흥민 선수의 골처럼 정말 빨려 들어갔습니다. 요니피 키퍼도 손 쓸 수 없는 원더골이었고요. 관중석에 있던 다른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도 감탄을 할 만한 그런 멋진 골이었습니다. 김보경 선수는 프리킥 골도 그랬지만 쉬운 골은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문별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에 1대1 찬스를 맞이하죠. 요니피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자, 노마크 감미연 선수 역습 상황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패스를 한 번에 뽑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드리블을 쳤는데요. 상대 수비 커버가 다 들어왔고 패스 타이밍도 늦다 보니까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원들이 좌우로 벌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패스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채 벌리기도 전에 패스를 넣어주고 공격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팀원들과의 연계 너무 좋아졌고요. 혼자서 무리수를 두기보다 패스로 풀어나가는 모습 좋았습니다. 본인이 해결할 때는 적극적으로 슈팅을 하고요.
또 본인의 파트너죠. 문별 선수, 감미연 선수에게서 골 찬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희망이죠. 특별히 문별 선수는 골을 넣었고요. 희망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잖아요. 이제 희망이는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경 선수 기본적으로 수비적 기여도 워낙 좋지만요.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방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가담해주고 탈압박 패스 그리고 원투 패스 유빈 선수와 주고받기도 했죠. 그리고 김가영 선수 상대로 농락하는 드리블 여러 번 접는 페인트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패스까지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어떤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 기존의 어떤 골잡이로서의 어떤 부담감뿐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내려놓고 멋진 골을 넣었으니까요. 전천후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 원더골을 넣게 된 배경이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각이 안 보였는데 그냥 때려봤다. 멈칫거리지 않고 슛했는데 그게 들어가서 저도 너무 놀랐고 평소에 감독님이 만들어서 때리지 말고 그냥 잡았을 때 바로 슈팅으로 연결해보라고 하신 게 이건가? 하고 배운 느낌이었다라고 했어요. 최성령 감독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도 만들어서 때리다 보니까 완벽한 찬스에서만 확률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보기에 시야가 가렸어도 슈팅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마 김보경 선수도 벽을 하나 넘은 느낌일 것 같아요. 본인의 레벨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이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지시를 한 최성령 감독의 지도력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보경 선수가 슈퍼리그에서도 이런 폼을 보여줄 수 있다면 탑걸이 지금 3연승인데요. 이 연승 행진 충분히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8경기 만에 감격스러운 골대녀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아주 오른발이 시원했을 겁니다. 차리나 선수의 코너킥, 홍자 선수 맞고 굴절. 오히려 좋아 문별 선수에게 좋은 궤적이 되었죠. 시원한 슛을 터뜨렸고요. 슈퍼리그와 팀의 3승 그리고 확정하는 쐐기골이 되었습니다. 자, 매 리뷰마다 제가 외쳤던 김보경 선수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충분했습니다. 원투 패스, 1대 패스를 비롯해서 어시스트 찬스까지 있었죠. 패스 시도 성공 다 좋았는데요. 김보경 선수의 1대1 찬스가 들어갔더라면 어시도 하나 추가할 뻔했습니다. 상대가 압박할 때에 좀 당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쉽게 볼을 잃거나 아무렇게나 차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뒤로 차분히 패스를 돌리면서 탑걸의 소유권도 유지되면서 본인에게도 다시 찬스가 나는 선순환이죠. 그런 패스 플레이에 아주 일조를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골맛을 봐야 업그레이드 된다. 박은영 선수의 루트다. 박은영 선수도 정말 지겹도록 골이 안 들어가다가 골맛을 보고 달라졌거든요. 그 다음 경기에서 문별 선수도 이번 골맛을 본 것이 슈퍼리그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자, 이제는 슈퍼리그고요. 향상된 득점력 그리고 패스 능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성용 감독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연승으로 슈퍼리그에 진출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탑걸의 첫 멀티골 경기였습니다. 3득점이나 했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던 패스플레이의 서막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이고요. 서막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슈퍼리그가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할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자, 패스플레이 빌드업을 추구한다고 했었는데요. 우당탕탕 모드가 아니라 좋은 경기력과 멋진 플레이, 멋진 골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팀적으로도 좋은 것은 문별 선수의 첫 골이죠. 득점 루트의 다양화, 특히 포워드 부분에서 골이 났다는 것도 좋죠. 그리고 체리나 선수, 감미연 선수도 골에 매우 근접했어요. 체리나 선수는 평가전에 넣은 적은 있었지만 리그전에서는 아직 득점이 없기 때문에요. 이 두 선수가 골에 근접한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수석 코치, 수원 삼성의 수석 코치죠.
코치답게 고가의 GPS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이 스포츠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 데이터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감미연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나름의 구속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로 결과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이고요. 또 유빈 선수는 챌린지 리그 하기 전부터 훈련 때 활용을 했다. 이거 덕분에 다들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좋은 장비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자, 체리나 선수의 수비 기용은 체력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체력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자, 탑걸의 패스 플레이, 이 원투 패스, 이대일 패스가 한 서너 차례 잘 돈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5회 이상 패스 연결도 계속 나왔고요. 후반전에는 7회까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본 것 같은데요. 유빈 선수의 킥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멋진 장면이었고요. 국대 패밀리를 포함해서 이미 패스 축구를 하고 있는 이 슈퍼리그 팀들과의 맞대결이 더욱더 기대되는 부문입니다. 사실은 이 챌린지 리그는 이미 사전에 녹화가 다 됐을 거고요. 그 텀 동안 개인적인 연습, 또 탑걸이 팀적으로 연습을 했을 텐데요. 얼마나 더 성장을 했을지가 너무 기대되는 부문입니다. 자, 기존에는 김보경 선수가 좀 외로웠어요. 하지만 공격수 파트너들 문별 감미연이 스텝업을 했고요. 체리나 선수가 공수간에 맹활약하고 있죠. 코너킥에도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유빈의 기본 수비력에 이 패스 플레이는 탑급으로 향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최후방에는 아유미가 버텨주고 있고요. 김보경 선수가 이런 원더골까지 넣어준다면 그야말로 밸런스가 탄탄한 팀이죠. 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라이브 때 많은 분들이 액셔니스타, 구척장신 이런 성장 서사에 걸맞는 팀이다. 탑걸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슈퍼리그에서도 지금의 연승 행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편성도 물론 조편성도 중요하겠지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박슬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슬기 선수 확실히 오범석 감독 체제에서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슬기 가영의 원투 패스가 있었죠. 계속해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드리블로 치고 나가다가 볼을 멈추고 동료에게 침착하게 패스하는 것. 이렇게 급하지 않게 침착하게 구사가 된다는 것은 연습량이죠. 많은 연습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슬기 선수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상대를 압박해서 공격권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 슈팅 김희정 선수의 1대1 찬스 전까지 가장 좋았던 슛이에요. 김보경 선수 맞고 흘러나온 볼 지체 없이 슛으로 연결했거든요. 빗나갔지만 굉장히 퀄리티 있던 슛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공격적으로는 홍자 선수보다 오히려 임팩트가 커 보였습니다. 많이 발전한 모습이 드러났고요. 자, 마지막 박슬기 선수도 그렇고 예고편에도 나왔죠. 아나콘다의 승리를 바랄 원더우먼입니다. 슈퍼리그에서도 박슬기 선수와 원더우먼을 볼 수 있을지 마지막 경기 지켜봐야겠죠. 요니피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5개, 슈퍼 세이브 2개 정도라고 할 만하죠. 선방력은 탑 티어급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뛰어난 선방 보여줬고요. 이번 경기 김보경 선수의 1대1 찬스, 감미연 선수의 노마크 찬스 등을 막는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골킥은 계속해서 아쉽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제로고요. 비거리나 정확도가 안 좋다 보니까 원바운드를 시킨 다음에 골킥을 하는 것으로 방법도 바꾼 모양이에요.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여전히 비거리가 짧고 중앙으로 집중됩니다. 이 골킥의 기본이라 함은 하프라인을 넘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중앙보다는 사이드 라인 쪽으로 공을 줘라예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끊겼을 때 이제 바로 역습,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 3실점을 했습니다. 희정 선수의 자책골, 보경의 원더골, 문별의 쐐기골까지. 사실 키퍼 입장에서는 이 실점 장면은 어쩔 수 없던 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비수들이 사전에 차단을 해줘야 했던 부분이었죠. 과연 슈퍼리그 공격수들을 만나서 또 다른 탑 티어급의 선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 마지막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선수, 사실 이날 경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장면을 보여줬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자, 시작은 자책골이었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예리한 킥인, 체리나 선수의 러닝헤더 시도 등이 겹치면서 희정 선수도 어쩔 수 없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희정 선수는 감미연 선수를 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체리나 선수가 들어오면서 견제를 하게 됐죠. 키썸 선수의 마크였는데요. 키썸 선수가 놓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자책골 유도로 이걸 만회합니다. 골대로 붙이는 킥인이었고요. 유빈 선수 맞고 굴절되는 자책골이었습니다. 킥 자체가 낮고 빨랐고요. 바로 앞에서 원바운드를 시켜버리면서 상대 선수들의 처리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상으로도 매우 중요했던 골입니다. 전반전 경기력이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스코어도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김보경 선수의 원더골이 나왔기 때문에 주눅 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분 만에 2대1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후반전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잖아요. 팀의 끝까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귀한 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PK를 직접 얻어냈습니다. 세트피스가 계속 3연속으로 이어지던 상황이었어요. 킥인, 코너킥. 이 코너킥에서 감미연 선수의 핸드볼이 나왔죠. VAR을 했고요. 핸드볼은 확실했는데 PK냐 프리킥이냐, PK가 판정이 됐습니다. 오범석 감독이 희정 선수를 PK 테이커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깝게 PK에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디딤발이나 임팩트, 들어가는 기세라고 할까요? 주춤거림 없이 냉정하고 과감하게 들어갔는데요. 코스를 좀 너무 틀은 듯 했습니다. 왼쪽 골포스트를 맞고 나가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멘붕이 왔어요. 희정 선수가. 이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실점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홍자 선수의 굴절, 문별 슛이었는데 희정 선수의 집중력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따라가서 슛블락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집중력이 떨어지고 본인의 자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세 번째 골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2대2 동점까지 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PK를 넣었더라면요. 하지만 희정 선수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도 못 왔다. 본인이 2대1 만회를 하고요. 또 2대2로 갈 수 있는 PK도 얻어냈고요. 예, 넣지만 못했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멋진 장면들도 볼까요? 결정적 찬스 전반전에 있었죠. 정말 멋진 솔로 플레이였습니다. 감미연 선수 볼을 딱 스틸하면서 유빈 선수까지 상체 움직임, 스텝을 가지고 제쳤어요.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제치면서 안쪽으로 들어왔죠. 중앙 쪽으로. 1대1 찬스 맞이해서 슛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유미 키퍼가 최근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또 슈퍼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콘다의 은영 선수, 시은 선수가 관중석에서 봤을 겁니다. 구사하지 못했던 이 퍼올리는 킥을 구사를 했죠. 김가영 선수의 위협적인 헤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멋진 장면이었고요. 결정적 수비도 있었죠. 김가영 선수의 볼을 스틸한 김보경 선수, 중앙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김희정 선수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클리어한 직후에 키썸 선수와 부딪히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이런 허슬 플레이까지 김희정 선수, 비록 지긴 했지만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홍자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요. 수비 커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공격적으로 아쉽습니다. 가영 선수의 오른쪽 라인이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더 활발해졌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홍자 선수의 왼쪽 라인은 조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점 장면. 계속해서 이날 원더의 수비가 뭉쳐다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비 조직력이 좀 아쉬웠던 거죠. 자, 키썸 선수가 등 트래핑, 특허죠. 커트를 해냈는데요. 홍자 선수가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본인 발 앞에 떨어지면서 역주행을 하는 골이 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볼을 잃어버렸고요. 결국 이게 김보경 선수의 슛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점이 돼버렸죠. 자, 홍자 선수 본인도 답답하겠습니다만 한참 안 풀릴 때에 미연 선수나 문별 선수를 보는 느낌입니다. 슈팅 숫자가 적고 관여도가 적은 거죠. 홍자 선수 이번 경기 좀 아쉬웠네요. 키썸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은 이 수비를 먼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정 선수의 수비 파트너로 키썸 선수를 낙점했죠. 실제로 1차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수비력도 좋아요. 지표도 잘 올리고요. 빠른 수비 커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2차전부터 관찰한 것인데요. 발라전이었죠. 이 맨마킹 수비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덤비는 경향도 있어서 노마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키썸 선수는 기본적으로 송소희 선수의 대체자로 들어온 거죠. 구력이 1년 정도 되고 포워드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래도 공격 재능이 더 좋을 겁니다. 경기 중에 포워드로 변화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가영 홍자의 투톱, 이 위력이 2차전 때부터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더 떨어져 보였습니다. 키썸 가영의 투톱, 굉장히 좋은 조합일 것 같거든요. 이 시너지는 어땠을까? 공격 조합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 키썸 선수의 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임팩트가 약하고 부정확했거든요. 킥인 상황에서도 그랬고 슛이나 패스할 때도 그랬습니다. 슈팅 숫자 자체도 한 번이니까요. 시도도 매우 적었고요. 첫 번째 실점에서도 이 맨마킹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뛰어 들어가는 최리나 선수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의 패스가 좋은 경기였잖아요. 키썸 선수도 당황하는 장면이 꽤 나왔습니다. 미연 선수를 노마크로 놔두는 상황도 나왔죠. 희정 선수가 두 명을 왔다 갔다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수비력의 약점도 노출을 한 경기였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수비 커버가 제일 좋습니다. 단순히 커버뿐 아니라 기여도가 좋죠. 전방 압박도 좋고요. 가로채기가 좋은 건 뭡니까?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거죠. 역습이 가능한 선수인데 활동량도 많고 스피드도 좋습니다. 굳은 일도 하죠. 모든 감독이 좋아할 만한 유형입니다. 하석주 감독이 괜히 관중석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죠. 축구 잘할 선수다 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오범석 감독이 사이드라인에서의 치다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멈춰서서 슛을 할지 패스할지 판단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들어서 이 오른쪽 사이드라인 공략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사이드라인 잘 돌파하고 슛도 했습니다만 급합니다. 오범석 감독이 등지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연습도 했지 않습니까? 상대와 내 볼 사이에 내 다리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견제해주는 그런 훈련도 했는데요. 물론 이걸 한 번에 적용하면 축구 천재겠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가로채기를 해서 소유권도 만들어 오고요. 자, 슛찬스가 올 때 급합니다, 확실히. 하지만 골대녀의 많은 공격수들이 거쳐간 단계예요. 슛찬스에서 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급하게 슛해서 빗 맞거나 헛발질하거나 사이드라인으로 나가거나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할 영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날카로운 헤더도 보여줬어요, 김가영 선수. 그렇게 큰 키가 아님에도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가영 선수가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오른쪽 라인을 활발했는데 왼쪽 라인이 너무 조용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시 키썸 선수와의 합을 맞춘다면 공격적으로는 좋은 듀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범석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원더우먼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슈퍼리그 자력 진출이 불가해졌습니다. 아나콘다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많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공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강했고요. 뭉쳐 다녔습니다. 자, 하지만 또 변호를 해보자면요. 신입 선수들 3명이 있고요. 3경기 만에 수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패스 플레이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김가영 선수의 오른쪽 사이드라인 공략 연습했던 것 성공적으로 됐죠.
김가영 선수는 주문한 것을 그래도 잘 이행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좋은 자원이 있다는 거죠. 자, 김희정 선수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이 김희정 선수에 대한 믿음 대단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라커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경기 전에. 감독이 선수 선발 명단 작성할 때 가장 처음에 적는 사람이 그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인데 만약 내가 선발 명단을 쓴다면 나는 희정 씨 이름을 제일 먼저 쓸 거예요. 라고 밝혔어요. 희정 선수가 뭉클해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믿음을 표현해 준 거죠. 사실 지도자 이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심리학 같은 것도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믿음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수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모랄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기 진작하는 모습. 그래서 실제로도 발라전 때 승부차기 1번 키커로 기용을 했고 PK 테이커로서 이번 경기에서도 지정을 한 거였죠. 그리고 요니피 선수가 희정이 잘하니까 공격하면 안 돼요? 아마 리그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희정이가 제일 잘해서 수비해줘야 돼. 자, 오범석 감독도 수비수 출신이었고 이 수비가 중요해야 실점을 덜하고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지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정 선수를 먼저 세우고 키썸 선수를 파트너로 뒀습니다. 잘하는 선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었던 힌트였습니다. 거기다가 1차전에서 4대1로 대승을 했기 때문에요. 포메이션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요. 2차전부터 경기력은 확실히 밀렸습니다. 하지만 2차전도 어찌어찌해서 승부차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에서도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술을 밀고 나가는 거죠. 선수들을 믿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공격 쪽에서는 계속 아쉬웠어요. 2차전부터요. 키썸을 포워드로 가는 것은 어떨지. 오범석 감독이 모를 리는 없겠죠. 하지만 수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요. 가영 선수 이미 충분한 보물입니다. 공격 쪽에서도 그렇고요. 홍자 선수도 좋아요. 다만 수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때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키썸을 포워드로 가면 홍자 선수가 수비로 불안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희정 선수의 리딩도 있고요. 또 유빈, 바달리나 탑걸 선수만 봐도 그렇고 슈퍼리그 수비수들만 봐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수비수들 많지 않거든요. 뭐 김혜선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단단해졌지 애초부터 대단한 수비수, 뭐 주명 선수 정도 있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자 선수도 충분하고 제 생각에는 키썸 선수가 포워드로 가야 이 골 갈증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경기도 어떻게 보면 윤태진이라는 상대 에이스가 부진했던 경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범석 감독은 용병수를 바꾸진 않았어요. 이 탑걸전에서. 그 임기응변하는 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키썸을 계속 수비수로 쓸 수도 있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축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적인 아쉬움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슈퍼리그 진출의 희망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나콘다가 1대0이라도 승부차기로라도 이겨만 주면 원더우먼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과연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탑걸입니다. 체리나 8.5점, 감미연 7, 아유미 8.5, 유빈 8.5, 김보경 9점에 MOM, 문별 8점, 최성용 감독 9.5점입니다. 원더우먼입니다. 박슬기 6점, 요니피 7.5, 김희정 8점에 민트별, 홍자 5, 키썸 7, 김가영 8, 오범석 감독 6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탑걸이 3전 전승, 골득시 플러스 3으로 슈퍼리그 진출 1위로 확정을 지었고요. 이제 2위 싸움이 남아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원더우먼이 1승 2패, 골득시 플러스 1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각 팀의 경우의 수도 살펴볼 텐데요. 다이렉트 승격을 한 1위 탑걸은 제외를 하고요. 2위를 하게 되면 블라방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발라드림이 2위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나콘다와의 경기가 남아있죠. 발라드림이 아나콘다를 이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정규 시간 내에 승리를 하던지 승부차기로 승리를 하던지 발라드림은 승리를 하면 2위가 됩니다. 다음은 원더우먼이 2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나콘다의 승리가 필요한데요. 아나콘다가 5대 0까지 대승을 하더라도 원더우먼이 나가게 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나콘다 5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먼저 골득실을 따집니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득점을 따지거든요. 6득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승자승인데요. 승자승에서는 원더우먼이 아나콘다를 이겼었죠. 원더우먼이 2위가 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가 2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나콘다는 6대 0 승리, 대승이 필요합니다. 골득실에서 이미 플러스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아나콘다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대 1까지는 괜찮습니다. 6대 1까지가 되면 골득실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7득점이 되기 때문에 아나콘다가 앞서거든요.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7대 2, 8대 3, 9대 4,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런 산술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아나콘다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 한 2대 1 정도의 패배였으면 마지막 경기도 해볼 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첫 경기에 다 실점 패배가 마지막 경기까지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2위는 발라드림 아니면 원더우먼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러면 막상 주인공인 불나방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날 경기 관람을 왔었죠? 하석주 감독님, 박선영, 송은영, 안혜경 선수까지요. 하석주 감독님의 픽은 발라드림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발라드림이 2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불나방입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키썸 선수 여전히 2골로 선두고요. 자, 김보경 선수, 문별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경기가 남은 선수들, 그러니까 발라드림 선수들, 그리고 아나콘다 선수들은 여전히 이 2골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경기까지 한번 득점 순위 싸움 보겠습니다. 챌린지 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도움은 여러 개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남아있는 경서 선수에게 조금 희망이 있거든요. 아니면 모두가 타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이것도 지켜보시죠.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그리고 역대 도움 순위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죠. 바로 아나콘다와 발라드림의 경기입니다. 예고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나콘다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예고편에 속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발라드림의 중요 장면은 더 숨겨져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나콘다가 실제로 다득점을 하면서 승리, 사상 첫 승을 했을 수도 있죠. 이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원더우먼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멋진 경기 보여주신 원더우먼과 탑걸의 감독님들, 선수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4골이나 터졌죠. 김보경 선수의 원더골도 있었고 문별 선수의 첫 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선수의 고군분투 따라잡는 2대1 자책골 유도도 있었고요. PK 실패도 있었고 다양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면서 진희님과도 되게 재밌었다 후토크도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탑걸은 3전 전승으로 슈퍼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아유미 선수의 개인적인 경사도 있었죠. 축하를 드립니다. 원더우먼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경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